아, 그 다음, 올 게 왔어요. 올 게 왔는데, 아, 역시. 예. 오늘 새벽이구나. 오늘 새벽에 마크 거르만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애플이 WWDC 때 암 2주를 발표할 거라고, 드디어. 어, 사실 물론, 이제 거기에 기사에도 내용이 있어요. 이제 자기 이제 발뺌용으로. 물론 이 모든 거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라고 네. 밑에다가 이제 자기 발뺌용을 해놓긴 했는데, 음. 사실 저희도 이미 예측을 하긴 했죠. 왜냐면은 당장 내년에 진짜로 암맥을 출시를 하고 싶으면은 미리 개발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개발자들한테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WWDC죠. 물론 불행히도 이번 WWDC는 온라인 이벤트가 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일단 그래도 지금 개발자들이 이렇게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그거를 발표를 하는 게 제일 타이밍이 좋고, 그리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은 기간 동안 개발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앱을 암 아키텍처에 맞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올 게 왔어요. 일단은 암 트랜지션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몇 번을 얘기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 닥터몰라님의 암 노래가 지금 대체 몇 절째인지를 알지도 못하는데 더 이상 세는 것도 포기했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여기서 오늘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 그러니까 이러한 암 트랜지션이 전반적으로 일단은 두 가지 트랙이죠. 하나는 소프트웨어고 당연히 맥OS랑 그 다음에 맥OS에 있는 API들이 어떤 API들이 암으로 옮겨갈 것이고 분명히 남는 애들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제 생각엔 오픈GL을 남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하는데 이미 걔는 이미 데플리케이트 돼버려서 그리고 당연히 하드웨어도 있겠죠.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뭐부터 먼저 트랜지션이 시작될 거고 과연 이제 데스크탑도 할 건가? 그러니까 할 건가 아니면은 당분간 X86이랑 두 개를 투 트랙을 끌고 갈 건가? 왜냐하면 데스크탑은 퍼포먼스 퍼와트가 그렇게 크게 상관없는 곳이기는 한데 음. 제 생각에는 일단 당연히 이제 모두가 예상하고, 그리고 이제 루머도 가리키는 대로 맥북, 사라진 맥북 12인치 맥북부터 이제 트랜지션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요 트랜지션이 시작이 되면 결국은 모든 라인업이 ARM으로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문제지, 그러면 모든 라인업이. 지금 맥 프로 사는 건 동낭비다. 결론적으로. 그렇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지금 맥 프로는 오히려 황금 타이밍일 수도 있죠. 마지막 그 X86, 그러니까 막 이제 정말 끈 떨어지는 맥 프로가 이제 몇 년 뒤에 있을 텐데, 그 정말 끈 떨어진 맥 프로 아닌가? 마지막 X86을 사면 아니야, 그건 끈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황금 타이밍일 수도 있죠. 그리고 어차피 저런 기기는 돈 벌려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운영 기간 동안 본전 이상만 뽑으면 맥이 암으로 넘어가건 말건 딱히 문제가 안 되고요. 맞아요. 아니 맥 프로도 그리고 사실 그런 맥 프로급, 예. 그러니까 사실 프로급 이거는 장비는 굳이 맥 프로뿐만 아니라 지금 시중에 이미 나와 있는 다른 맥 라인업도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2005년에 인텔 트랜지션 발표됐을 때 그때 맥 판매량이 거의 바닥을 쳤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인텔 맥 나오기 전까지. 그때 잡스의 얘기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아이팟이 없었으면 못했을 짓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맥은 거의 바닥을 쳤던 소리죠. 그 트랜지션 동안. 네, 그러니까 맥 판매량이 이제 맥
판매량이 바닥을 치는 동안에도 회사가 버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으니까 이제 그걸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맥을 안 사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이 트랜지션이 발표가 됨으로써. 그래서 약간 그런 면에서 어떻게 가게 될지. 이게 제가 딱히 지금 아이맥을 교체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 상황이라서 제가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사실 뭐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뭐 지금 이 WWDC에서 새 아이맥이 나온다는 루머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타이밍이 되게 이상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그 당시에도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인텔 트랜지션을 할 때 맨 처음으로 트랜지션을 한 게 아이맥이에요. 아이맥이랑 이제 맥북 프로가 나왔는데 아이맥 그게 웃겼던 게 그게 2006년 1월에 인텔 아이맥이 발표가 됐는데 고작 3개월 전에 아이맥 G5를 내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완전 정말 이건 토사구 패드를 뛰어넘는 토사구 아이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또 반복되지는 않으려나? 뭐 물론 그냥 일단은 뭐 WWDC 키노트에서 애플이 어떻게 얘기를 하나 보고 결정을 지어도 될 문제긴 한데 그래서 좀 사실 이런 트랜지션을 한다 그러면 참 불안한 게 없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뒤에 남겨질 것들도 많고 레거시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회사 동료 중에 DJ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이거 암 트랜지션 하면은 다 버리고 일단은 뭐 애플은 뭐 레거시 API는 다 지원 종료할 테고 만약에 뭐 이제 이런 디제잉 앱 개발사가 딱히 필요를 못 느끼면은 그냥 버리고 가겠죠. 버리겠죠, 그냥. 사실 카탈리나 때도 좀 고생을 하셨다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32비트 때문에 그게 업데이트가 바로 안 나왔대요. 나오는데 시간이 좀 카탈리나 나오고 나서도 꽤 시간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업데이트가 나오는데 그 말인즉슨 이게 뭐 고작 32비트 뭐 고작이라긴 좀 그렇지만 고작 32비트 드롭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문제가 이런데 아예 아키텍처를 바꾸는 거에서 과연 이제 개발자들이 따라올까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같이 맥 앱이 돈이 안 된다라는 뭐 그런 소리도 나오는 마당에. 그러니까 이제 맥앱 개발하는 걸로 돈 벌기에는 좀 요즘 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마당에 과연 뭐 이렇게 해서 다 강제로 카탈리스트로 넘어가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물론 이제 맥에서 애플이 그 개발자들로 하여금 암도 얼마나 편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해주느냐에 따라 달렸는데 사실 그런데 윈도우 경우를 보면 편하게 해줘도 안 할 사람들은 안 한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어 윈도우 같은 경우는 UWP로 맞게끔 개발하면 그냥 어차피 컴파일 버튼만 몇 번 누르면 다 된다던가 그러는데 그죠. 이게 그 컴파일러 단에서 X86이랑 ARM 다 호환할 수 있게끔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서피스 X라든지 그 삼성 또 뭐지? 삼성의 그 무슨 갤럭시겠죠? 무슨 갤럭시 보면 갤럭시 머시기도 그 X86이 아니라 ARM을 쓰는데 그런 게 있어요? 삼성에도 있어요. 그게 아마 그 스냅드래곤 쓰던가? 스냅 860가 쓸 거예요. 아닌가? 그거 제가 만져봤는데 900g 굉장히 가볍고 좋더라고요. 약간 삼성이 잘 만드네? 그런데 이제 이게 ARM이니까 32비트 앱이 없으면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 ARM 전용으로 컴파일 해주는 게 아닌 이상 지금도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해주는 오피스라든지 뭐 아니면 반디집 같은 아주 앱이 아닌 이상 잘 안 되거든요. 윈도우가 저 정도면 맥은 어떨지 지금 잘 모르죠. 뭐 물론 맥은 이미 겪어봤으니까 이거를 뭐 그때 최종적으로는 거의 한 3년 뭐 메이저 앱이 이주하는 데까지 예를 들어 어도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얘네들이 이주하기까지는
한 3년 정도 걸렸던 거.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 맥월드 2008 정도 되어서야 다 모든 게 끝났다라고 이렇게 그때 잡스가 선언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그때와는 조금 환경이 다른 게 이제 상당수 앱들이 플랫폼의 구애를 받지 않게끔 설계를 하거나 클라우드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렉트론이라든가. 그렇죠. 제가 이제 아주 욕해 맞지 않는 트라도스라는 그 번역사들 쓰는 툴이 있어요. 이런 걸 캣툴이라고 하는데 음흠. 저 고양이는 좋아하는데 이 캣은 굉장히 싫어요. 아무튼 어. 얘들도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얘들조차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다는 말은 브라우저 기반의 클라우드가 이제 완전 대세인 대세다.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예전에 그 뭐 모토로라에서 파워PC 넘어가는 거나 아니면 파워PC에서 인텔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더 쉬울 겁니다. 이번이. 그 암단에서도 이미 32비트 앱들은 돌릴 수 있지만 물론 이 맥에서는 그게 소용이 없죠. 맥은 이제 32비트 다 죽였으니까. 아, 제가 좀 봤는데 갤럭시 북 S네요. 아. 스냅드래곤 8CX 쓰고 있고 이게 8CX가 제가 알기로는 이런 노트북 전용 스냅드래곤 칩인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 8CX면은 그 서피스 X에 들어간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비슷한 건데 이제 SQ1은 그걸 기반으로 더 트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거는 제가 마소가 좀 손을 봤어요. 그거. 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좀 모르겠네요. 그게 도리어 트랜지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만약 그런 일렉트론 앱들 같은 경우는 일렉트론이 그냥 그 부분만 다시 컴파일을 하면은 그냥 거의 문제 없이 그냥 바로 작동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그럴 수 있는 앱들도 있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일렉트론이 과연 암 아키텍처에서는 어떻게 돌아갈까? 그것도 좀 불안하죠. 안 그래도 지금도 막 욕을 뒤질나게 먹고 있는데 이게 사실 더벌지에서 맥북을 리뷰할 때마다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애플은 열 몇 시간 간다, 이제 11시간, 10시간 간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지네들이 사파리를 쓸 때나 하는 소리고 우리 같이 맨날 크롬만 쓰는 인간들은 그런 건 꿈도 못 꾼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플이 하는 배터리 테스트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 이게 딱히 애플 탓만 하기도 좀 그래요. 좀. 근데 이게 암으로 돌아가면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엣지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심지어 엣지는 이제 암도 제대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맥에도 있잖아요. 네. 크로미움이니까 네, 뭐 그렇긴 한데. 암 버전 윈도우에서 만들었으면 적당히 만져서 맥에도 넣어주겠죠? 마소가요. 오피스 근데 요즘 마소는 예전과 달라요. 옛날 마소랑 좀 다르긴 하죠. 매경 오피스라나 똥이 아직도 있는 상황에서 나는 불안해. 그리고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엣지 업데이트를 지네 마이크로소프트 오토 업데이트로 한다니까? 미쳤어요, 얘네들. 자체 업데이트 안 쓰고 이거 크로미움 엣지 맥에서 업데이트 하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토 업데이트를 써야 돼요. 환장해 진짜. 좀 그러니까 리눅스나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아직도 맥은 갈 길이 멀어요. 멀티 플랫폼 하는데. 그러니까 iOS까지도 괜찮아. 근데 아이패드 요즘 그 트랙패드 지원을 뭐 올해 가을에나 한다는 얘기 듣고 좀 정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좀 네. 하여튼 뭐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뭐 물론 이제 애플은 당연히 우리 웹킷은 암에 아주 완벽하게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폰을 보십시오. 여태까지 웹킷 아이폰에서 잘 돌아갔잖아요. 아이폰하고 아이패드에서 이러면서 그럴 것 같기는 한데 크롬이 늘 복병일 것 같아요. 참 사실 하다못해 파이어폭스도 윈도우 쪽 그러니까 윈도우 쪽에서는 암 지원을 굉장히 빠르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러면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 맥OS에서도 암 나오면은 또 빠르게 또 지원을 하겠죠. 일단 그래서 그런 불안 요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어도비는 어쩔 것이고 특히 사실 어도비가 제일 불안해요. 어도비는 좀 불안하긴 하네. 아직도 지금 맥 프로 하드웨어를 다 못 쓴다는 소리를 듣는 어도비인데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지금 진짜 하여튼 네 어도비는 아직 윈도우 암 지원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지금 뭐 지원하겠다라고 말은 하나? 그렇지 않나요?
네, 하여튼, 네. 그래서 그것도 있고.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보통 애플 같은 경우는 개발 킷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니, 개발 킷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옛날에 인텔 트랜지션을 할 때, 이제 개발 킷을 빌려줬는데, 이제 개발 킷, 근데 빌려주는 이제 렌탈비가 $1,000고요. 그때 요즘 한 120만원? 150만원? 하고, 이게 파워맥 G5 셰시 안에다가 그냥 인텔 마더보드랑 뭐 인텔 프로세서 펜티엄 4인가 뭐 그거 넣은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해주고 나중에 그거 돌려주면은 그 인텔 아이맥 공짜로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보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랬대는데 이번에는 어떤 게 개발 킷으로 나올까요?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개발 킷이. 노트북으로 나오겠죠? 요즘은 노트북이 대세니까. 그렇죠. 암을 내는데 그런 맥북 프로 같은 그런 큰 말도 안 되게 큰 애를 내는 건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고 지금 암의 초점은 이제 휴대성이잖아요. 아이패드 프로에서 할 수 있게 해주나? 뭐, 그 생각이 들긴 했어요. 아이패드 프로에서 터치 센서 디세이블 하고, 그리고 아예 그 아이패드 프로를 뭐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키보드 케이스 안에 넣어서 이제 안에서 연결을 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 근데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건, 노트북이 포터블이 아예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애플이 그렇게 보안을 신경 쓰는 애플이 과연 개발자들이 이걸 들고 밖에 나가게 냅둘까요? 개발키 쓰고 싶으면 애플로 와라.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힘들죠. 애플로 오라는 게 아니라 당신네들 사무실이던 어디 집이던 갖다 놓는 건 좋은데 들고 나가지 마라. 들고 나가면 이제 다른 사람들 눈에 띄고 뭐 옛날에 아이폰 4 사건 같이. 그러니까는 그냥 니네 사무실 아니면 니네 집 안에다 그냥 짱 박아 놓고 써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단 말이죠. 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맥미니 같은 거 안에다가 A13 넣고 좀 램 좀 램 한 최소한 8기가 정도 주고 거기다가 맥OS 깔아서 주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뭐 맥미니면 그냥 거기다 알아서 모니터 연결하시면 되고 이러니까 되게 좀 이 소식이 나오면서 좀 많이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WWDC 뭐 얼마 남았어? 이제 12일 남았네요. 12일? 22일이니까 그러네. 10일 남았네. 곧 합니다. 며칠이요? 지금 12일 남았어요. 22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23일 새벽에 가겠죠? 내일 해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WWDC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새 아이맥도 나올 거라는 루머가 있어요. 근데 이 루머에 따르면은 일단 디자인이 아이패드 프로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프로 디스플레이 XDR 수준의 얇은 베젤을 갖고 있다고 하고 T2 칩을 쓸 거고 드디어 아직 여태까지도 아이맥 프로는 T2가 있는데 아이맥은 T2가 없어요. 원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T가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맥은 기본이 퓨전 드라이브예요. 아직도 하드가 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걔는 암호화를 못해요. T2로. 그리고 AMD 나비 GPU를 쓸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퓨전 드라이브를 없애고 올 SSD로 간다고 합니다. 드디어 올 SSD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되게 타이밍이 좀 웃기게 되긴 했어요. 암 전환을 발표한과 동시에 새 인텔 아이맥을 내놓는 셈이니까 뭔가 좀 타이밍이 되게 좀 특이하게 된 것 같아요. 뭐 이것도 기대해볼 만한 소식인 것 같고요. 저는 모르겠네요. 지금 아이맥을 바꾸고 싶기는 하나 지금 차 때문에 돈을 허투루 쓸 수 없을 것 같고 막 이래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